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죠? 네. 네. 오늘은 이제 음식 제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보통 이제 병원에 가거나 이제 피부질환 아니면 알러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병원에 갈 때, 음식 제한을 철저하게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채소류라 하더라도 뭐 당신은 뭐 배추는 맞는 체질인데 뭐 무는 안 맞다, 양파는 안 맞고 뭐 상추 같은 거는 맞다. 그러면서 음식 제한을 철저하게 시키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게 제한을 하다 보면 사실 환자분들이 항상 그러세요. 먹을 게 없다고. 네, 먹을 게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마트 가면은 파는 건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계절별로 이렇게 뭐 과일 맞게끔 이렇게 뭐 살 수도 없는 거고 가을에 뭐 겨울에 뭐 수박이라든가 참이라든가 구하기도 힘들고 뭐 여름이나 이럴 때 뭐 그 오렌지 같은 거나 아니면 귤 같은 것들도 구하기 힘들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음식 제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먹을 게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음식 제한을 한다는 거는 목적은 뭔가요? 목적은 빨리 낫고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죠. 예.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첫 번째로는 건강해지는 부분을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아무 병이 없는 분들, 아무 병이 없고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일단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질병이 있는 분들, 뭐 아토피라든가 뭐 두드러기라든가 그런 알러지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리학적인 관점으로 좀 풀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병이 없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은 소고기가 맞고 돼지고기가 안 맞고 뭐 소주가 맞고 맥주는 안 맞다.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보통 체질적인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나 이제 한창 두뇌를 써야 될 이제 뭐 이렇게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성장이 필요한 뭐 단백질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무기질 비타민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특정 음식만 먹고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씀을 듣고 나서 그렇게 시행을 한다고 한다면 영양학적인 불균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내서 예를 들어서 뭐 두뇌 발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집중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키 성장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성장도 뭐 예를 들어서 180까지 클 수 있었는데 뭐 175 정도밖에 못 큰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생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자기 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골고루 먹는 것이 좋다. 이게 대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3대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다 골고루 섭취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비타민이라든가 무기질도 골고루 섭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궁금했던 부분, 그러니까 질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음식을 어떻게 제한을 할 것인가, 뭐 제한을 하는 것이 맞는가, 요걸 이제 병리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죠. 어, 음식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알러지 자체 때문에 음식을 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땅콩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땅콩을 먹으면 큰일 나죠. 네. 그리고 뭐 망고 알러지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망고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 알러지는 왜 생겼을까요? 알러지는 원래 오래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동네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마트에 가면은 고등어 팔죠. 네. 어디 건가요? 뭐 노르웨이산 고등어도 있고, 그쵸? 네. 아프리카산 고등어도 있고, 뭐 연어도 있고, 새우도 베트남 거 있고, 뭐 페루산 새우도 있고, 뭐 미국산, 캐나다산 랍스터도 있고, 동네 마트에 가도 각각 세계 어느 나라에서 나오는 음식물들 다 있어요. 음. 지금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전 세계 어디든지 가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100년, 20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한 지역에서 태어나면 이동을 많이 안 했어요. 네. 그 훨씬 더 이전에는 한 지역에 정착하면 그 지역에서 그냥 나고 자라서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사는 거죠.
그게 대를 대를 이어서 거쳐왔어요. 그러면은 전 세계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내륙 지방에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섬 지방에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륙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선은 구경도 못 하겠죠. 해산물은 구경도 못 해요. 반대로 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내륙에서만 생산되는 음식들이나 식재료들은 구경을 못 하겠죠. 이런 상태대로 몇백만 년 동안 계속 살았어요.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음식에 대해서 접해볼 기회가 없죠. 이쪽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갑자기 세상이 변했어요.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 음식들이 공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육지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섬나라 음식을 먹을 거고 섬에 살던 사람들이 내륙지방의 특산품들을 먹을 거예요. 그러면은 생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게 돼요. 그러면 알러지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알러지가 올라오는 이제 발생하는 부분들이 요것 때문에 이제 축적이 돼 있는 거예요. 요즘 유명한 이제 GMO라고 하잖아요. 그 유전자 조합해서 만드는 콩. 그거 유해하다고 막 수입 금지시키라고 말들을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유전자 조합을 한 콩은 사람들이 접해보지 못한 음식이에요. 이때까지 어떻게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해성이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시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알러지도 그동안 내가 접해보지 못했던 나뿐만 아니고 내 윗대 조상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음식물을 처음 접해보니까 그 부분에 알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알러지라는 유전자 자체가 이렇게 발생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병리학적인 관점에서 쳐다봤을 때 이 알러지에 올라오는 이 음식물들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땅콩 알러지가 있는데 땅콩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두드러기 생기고 알러지 생겨서 잘못하면 기도가 붓고 뭐 질식되고 쇼크도 올 수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땅콩은 피해주는 게 맞아요. 땅콩 피해주는 게 맞는데 근데 대신에 땅콩을 제외한 알러지가 없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음식들은 먹어서 알러지가 올라오질 않잖아요. 굳이 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피할 필요가 없이 골고루 잘 먹으면 잘 소화시키고 잘 배설하면 그걸로 땡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생리학적인 관점에서는 무조건 골고루 먹는 게 좋죠. 병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알러지가 있는 음식만 피해서 먹으면 된다. 그러면 결론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있든 없든 일단 골고루 먹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맞지 않는 자신이 알러지가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으면은 그 음식은 피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음식 관리예요. 이거를 너무 세부적으로 나눠서 뭐 오이는 되고 상추는 안 되고 가지는 되고 이렇게 나눌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영양학적인 불균형을 발생시켜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아토피 같은 경우는 뭐 인스턴트 음식 안 좋다고 그러고 이제 밀가루 음식 안 좋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냐? 인스턴트 음식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색소나 그 다음에 착향료, 감미료 이런 것들 들어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접해본 애들이에요? 안 접해본 애들이에요? 그동안 못 접해봤던 애들이죠. 그런 음식들을 섭취를 하면은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다 올라오겠죠.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인스턴트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알러지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그동안 인류가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음식들이나 식재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섭취를 하면은 증상이 올라올 확률이 많아요. 네, 그래서 밀가루라든가 뭐 인스턴트 음식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땅콩 알러지가 없는 분인데 땅콩을 피한다 아니면 뭐 돼지고기 먹어서 뭐 올라오는 게 없는데 돼지고기를 피한다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 없고 오히려 음식을 골고루 섭취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가축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을 키울 때 보면은 사육해서 키우죠. 방목해서 키우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각종 이제 유기화학물들, 뭐 항생제 같은 것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투여를 해요, 걔네한테. 근데 얘네들이 몸에, 돼지나 소 몸에 축적이 되는데 어디에 축적이 되느냐면 근육이 아니고 지방층에 축적이 돼요. 그러면은 지방층을 먹게 되면 그런 이제 안 좋은 유기화물들을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안 좋은 반응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 고기 같았으면은 괜찮지만 이제 최근 이제 사육해서 만드는 고기나 이런 애들은 이제 기름기 있는 부분은 좀 제거해서 먹어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음식은 세부적으로 나눠서 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 네. 자신에게 알러지가 있는, 그러니까 정말 맞지 않은 음식들만 제한해서 먹고 골고루 먹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 관점에서든 아니면은 성장이나 발육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에서든 네,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